안녕하세요. 공감소통 오장 전환테라피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디자인과 색깔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서는 안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실은 제가 조금 궁금해했던 분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사내 PPT나 전담 광고, 자영업자 아시는 분들, 학생, 취준생, 신입사원들한테 그냥 한번 쉽게 점심시간에 살짝 짬내서 읽기 편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죠? 네, 사진이 훨씬 많아서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사람 히라모토 구미코라는 분이시고요.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웹 디자인을 조금 하시다가 결혼해서 시골로 이사 가시면서 우연치 않게 관공서에서 하는 이 PPT 작업이나 이런 걸 맡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도움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입문서, 안내서를 이렇게 발간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쉬우면서도 되게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짝 짬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책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 책에서 사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내용을 제가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명함이나 여러분 제목 헤드라인 뉴스나 여러분께서 뭔가 포스터 작업이나 뭔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헤드라인 그 글씨체의 유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탕체 무의식적으로 그냥 바탕체 깔고 그냥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거를 고딕체로만 바꿔도 굵은 고딕체로만 바꿔도 굉장히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특히 명함이나 이런 포스터 같은 거 할 때는 그 글씨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고딕체를 써야지만 신뢰감을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 그림을 보시면 네. 그 시선의 흐름을 이렇게 짤 때 우리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가는 이 시선의 흐름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고 포스터를 쓰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회사에서 뭐 만들어와 뭐 포스터 만들어와 PPT 해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요 손으로 먼저 블록을 나눠서 전체를 먼저 그려보고 그 안에 그 다음에 각 블록 안에 정보를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이렇게 실어서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를 실어서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것은요. 레이아웃 할 때 여러분 그 공간 여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었어요. 그 깔끔해 보이는 것과 깔끔해 보이지 않는 것 뭔지 모르게 2% 부족하다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 여백을 이렇게 똑같이 주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챕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위에 하고 아래를 보시면 밑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운데 있는 여백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이렇게 여백을 똑같이 줘야지만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PPT 할 때 1, 2, 3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을 나눠서 밑에처럼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간단한 팁 같은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먼저 상단에 보면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잖아요. 근데 하단처럼 이렇게 블록을 같은 사이즈로 맞춰서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프 낼 때 꿀팁을 소개해드리자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글씨를 크게 한다든지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하고요.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주는 이런 숫자는 작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역동성을 주는 것이 훨씬 발표할 때 PPT 할 때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용 그래프 안에는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범례를 만들지 말고 안에다 직접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체 이야기 계속 아까 했었고요. 컬러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배경색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배경색, 주요색, 포인트색 이 세 가지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색은 60에서 70%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주요색은 한 30에서 40%, 포인트색은 한 10%만 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디자인의 어떤 공통된 룰,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깔끔하고 통일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집안 인테리어 할 때도 마찬가지고, PPT나 어떤 로고 만들 때, 여러 가지 할 때 아주 기본, 그러나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주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느낌 같은 거를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 책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어느 게 더 눈에 띄세요? 하단이 더 눈에 띄잖아요. 요렇게 센스 있게, 그리고 과정이 있을 때는 색을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주면 훨씬 보는 사람들이 편하다고, 요런 작은 디테일이 가른다고,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른다고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깔의 이미지를 따라서 이렇게, 아마 요거 비교해 보시면 딱 올 것 같아요. 일러스트 같은 거를 잘 쓰면 또 재미나게 좀 다르고 독창스럽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도 잘 적절히 사용하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러스트 예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단이 훨씬 친근감 있고 더 보기 좋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을 때, 레이아웃 할 때 사진이 다 좋아, 다 넣고 싶어. 그럴 때는요, 다 넣으면 정신사납잖아요. 자기가 주요하게 넣고 싶은 거 하나를 딱 캐치해서 그거를 강조하고 나머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넣으라고 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되게 재밌게 그냥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후딱 읽었는데요. 여러분께 아마 그냥 여기에 맞춰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실용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했는데요.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전후 테라피였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